나는 그 정기적 요인인데 시퍼런 젊은 소방사가 아닙니다 주인님 막 이래요. 시퍼렇든 샛노랗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뭔지 아세요? 저 퀴즈를 내신 분은 처음인데 잘 모르겠네요. 소다톡. 소방에 숨어있는 인물들과 가벼운 얘기도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시간 소방수다 토크 소다톡입니다. 네, 이번 소다톡은 메디원 헬스케어에서 제작 지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불이 난 이유와 확산 원인을 규명하고 밝히는 그들. 경북 김천소방서 오문근 소방의 경기 구리소방서 강경석 소방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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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김천소방서에서 화재 조사를 하고 있는 소방의 오문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화재조사관 강경석입니다. 두 분 모두 화재조사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화재조사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그 화재 조사라는 것은 불이 나서 이미 타고 없어진 곳에서 화재 원인을 발견하여 그 화재 원인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잘못이 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줌으로써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우리가 구분해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 4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 출동 중 조사, 두 번째는 화재 현장 조사, 세 번째는 정밀 조사, 네 번째는 화재 결과 보고, 총 4단계로 화재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 화재 조사관이 되려면 별도의 뭐 자격 같은 게 필요한가요? 자격자를 중심으로 화재조사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화재조사관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화재조사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방사부터 소방위까지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위 계급에 한해서 그 교육을 하고 자격을 주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화재조사관을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소방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8주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시험을 볼 수 있고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재 감시 기사나 산업 기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화재조사관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왜 화재조사관이 되고 싶으셨는지 2009년에 처음 구조대원으로 임명됐다. 2014년 12월까지 구조대원으로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화재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연소 확대되는지 이게 정말 매우 궁금했어요. 화재조사관 주임님께 화재가 왜 이렇게 번질까요? 화재의 불은 어떻게 움직이고 열의 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재를 진압하려면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진압을 해야 돼라는 것을 듣고 난 이후부터 교육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한 다음에 교육을 다녀온 뒤 바로 화재 조사를 시작했던 다른 조사관들보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연소 확대되고 있는 부분을 내가 봐야지 바라지면 여기라는 걸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면 공격기를 차고 구조대원과 진압대원과 함께 현장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약간 멀티 소방관 느낌으로, 그죠? 멀티까지는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방의 꽃은 멀티인데 사실 저는 멀티까지는 안 되고요. 저는 좀 우연한 기회, 표현하자면 뭐 운명같이 소방에 들어왔죠. 소방에 들어오기 전에 그 연구 관련 업무를 좀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대학원 홈페이지에 방문을 했다가 뭐 화재조사 분야의 석박사 경기도에서 공고를 올렸더라고요. 또 운명처럼 저희 친형이 소방 공무원이세요. 형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제 성격이 약간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도전 정신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합쳐지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게 됐죠. 그러면 두 분은 지금까지 화재 현장에 몇 건 출동을 하셨어요? 2015년 7월경부터 지금까지 지금 화재 조사관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구미소방서 같은 경우는 화재가 1년에 한 300건 정도 발생합니다. 지방에서는 꽤나 많은 건수고 경북 구미라는 곳이 국가산업단지 그래서 LG나 삼성 휴대폰을 만드는 하청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화재가 좀 크게 많이 났었죠. 화재 건수로는 제가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리에서 화재조사관을 근무하면서 출동 건수 한 500여 건 될 것 같고요.
제가 감식을 하고 보고서 작성한 건수는 한 100여 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화재 조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화재 조사를 하실 때 한 현장에 보통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신고와 함께 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대전화를 영상통화를 바로 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캡처해 두고요.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가연물에 남아있는 형태, 이 사람들이 말한 것과 지금의 형태가 똑같은지를 확인하고 발화 지점을 판정하고 그 발화 지점에서 나온 발화원을 가지고 화재 원인을 잡고 화재 조사를 실시하거든요. 그 며칠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답이 나올 때까지 현장을 계속 가거든요. 일주일 내내 가본 적도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그런 화재 현장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나겠죠. 근데 인명피해라든지 뭐 특이 사례, 아니 규모가 좀 큰 화재들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작게는 한 달에서 몇 달 혹은 뭐 1년까지도 갑니다. 네. 현장에 따라서 그 시간이란 건 사실 예측할 수가 없죠. 예. 경찰에서 하는 화재 수사와 소방에서 하는 화재 조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목적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말 그대로 수사, 형사법에 뭐 위배가 됐는지, 죄를 졌는지 그런 쪽에서 진행이 되는데 방화, 실화를 중심을 두고 좀 살펴봅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화재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소방의 화재 조사는 행정조사 측면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원인은 무엇이고, 발화 지점은 어디이며, 그리고 건축물이 설계 당시에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저감되게 설계가 됐고 소방 시스템도 마찬가지의 근거나 목적성을 가지고 설치가 되는데 그럼에도 왜 그 건물에 연소가 확산이 되고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고 화재를 어느 정도 막지 못했고 이런 측면에 대한 조사도 함께 들어가는 거죠. 소방의 화재 조사는 종합 분석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여기서 좀 더 한다면 CSI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건 이게 증거물로 사용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중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물 쪽과 기소 쪽이라면 저희는 연소적인 패턴을 바라보는 쪽, 그래서 오히려 화재 현장을 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잘 보는 게 소방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경찰과 소방의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항상 이제 화재 현장에서 브리핑을 경찰이 하잖아요. 제 지인들한테도 얼마 전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현업에서 근무를 할 때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근데 경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사 관련 특수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정보 전달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좀 브리핑에 좀 특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소방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달라서 브리핑의 좀 체계가 다른 거죠. 우리는 팀장이나 아니면 브리핑을 전담하는 분들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실 우리가 좀 순발력 있게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래서 화재 조사관이 인터뷰라든지 현장에서 브리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두 분은 그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하면 뭐 전기적 요인 때문에 불이 났다라든지 아니면 좀 방화에 가깝다라든지 그런 촉 같은 게 딱 발생이 되나요? 사실 촉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저는 지금 8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촉은 없습니다. 단 처종별로 그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 화재가 걸릴 확률이 높다 정도는 알고 있어서 그런 촉 정도는 있죠. 저도 촉은 없고요. 현장에서 봤을 때 촉보다는 현장의 연소 패턴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패턴 자체가 독특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현장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기적 요인은 아니지만 방화나 이런 독특하게 찾아갈 수 있는 원인이 나오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가장 중점을 두고선 조사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주변을 최대한 많이 둘러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달리는 말처럼 옆을 보지 않고 오히려 저기만 바라보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거 놓치버리거든요. 주변을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화재 조사를 실시하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아닌 좀 숲을 바라보고 맞습니다. 좀 정리를 잘 했나요? 기가 막힌데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화재 현장에서 현재가 아닌 좀 미래를 봅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그 밑에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는 그 위험성이 현장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현장을 가면은 수수께끼처럼 숨겨져 있는 리스크가 무엇일지, 이 리스크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바라봅니다. 한 현장에 여러 명의 화재 조사관이 같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보지 못했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보자라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소방관들 중에. 그리고 경찰도 저는 많이 참여합니다. 현장에서 한 두세 시간 또 토론하다 보면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소방 후임이랑 같이 갔는데 나는 이거 정기적 요인인데 시퍼런 젊은 소방사가 아닙니다 주인님 막 이래요. 이렇게 이견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퍼런 소방관도 화재 조사관이잖아요. 시퍼렇든 샛노랗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같이 현장 화재 조사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계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말한 연소 패턴이 내 논리를 반박하고 내 논리를 반박한 연소 패턴이 맞다라면 난 네 걸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네가 말한 논리를 내가 깬다라면 너도 나에게 인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나가 내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어서 남의 논리가 맞다라고 인정을 안 하거든요. 뭐 특이화재라든지 규모가 크고 인명 피해 발생하고 여러 조건에 부합할 때는 경기도는 광역조사를 요청을 해서 합동 감식을 진행을 합니다. 꽤 많은 인원의 그 조사관들이 함께 현장에 모여서 감식을 진행을 하죠. 의견이 어떻게 다 일치되겠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 의견에 대한 근거들을 다들 제시를 하겠죠. 어느 시점에서 모아져요. 모아지다 보면 이제 한 결론으로 귀결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식의 소위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화재 조사관분들이 민주적이네요. 화재 조사관으로서 법정에 서봤다든지 아니면 소송에 휘말렸던 적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소송은 좀 많이 휘말렸는데 법정은 아직까지 가본 적은 없고요. 법적적인 싸움이 있어서 사실조회 정도는 받은 적 있지만 법원에 불려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 참고인으로 출석한 적은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배터리 화재였거든요. 충전기를 개조를 한 제품을 중국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그냥 카페를 통해서 판매를 한 거죠. 결론은 전기 자전거, 배터리 팩, 충전기를 개조한 그 분이 소송이 서로 휘말렸던 거예요. 신기하게 제 논문을 어떻게 또 띄워놓더라고요. 구체적인 그 배터리 관련된 기술적인 얘기들을 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사회 정의 측면에서 또 저희 조사관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답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재 조사관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꼭 필요한 직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소 뭐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재난을 넓게 봐야 되거든요. 좁은 시야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박사를 그 재난과학 쪽으로 좀 밟았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관련 연구를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재난과 또 배터리에 대한 특화를 해서 시야가 좀 넓어진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다른 측면의 얘기인데 체력 관리입니다. 모든 걸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체력이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소방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 강철 체력, 그렇죠? 사실 저는 아니거든요. 소방관으로 들어오기 전에 체력 시험도 안 봤습니다. 유일하게 거의 안 본 케이스일 거예요. 박사들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냈더니 체력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 개수가 유일하게 체력을 안 보고 들어온. 수년간 연구만 이제 하셨으니까. 그렇죠.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제 동기들 사이에서도 저는 유독 좀 운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은 됐거든요. 수영, 요가, 웨이트, 때로는 뭐 크로스핏도 하고요. 체력을 유지를 하면서 수영을 통해 심폐지구력을 늘리고 요가를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그래야지 현장에 갔을 때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주인님께서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현장에서 노가다거든요. 발굴을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없으면 발굴이 안 돼요. 용융된 물건들을 다 떼어내고 다시 그 자리에 놓으려면 그 체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뭔지 아세요? 저 퀴즈를 내신 분은 처음인데 잘 모르겠네요. 라텍스 장갑? 땡, 마스크. 땡. 삽과 홈이에요. 선배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노가다라고 했잖아요. 타고 남은 가연물들을 제끼고 타고 정리하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작업이거든요. 굉장한 체력과 집중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근데 화재 조사관 하면 딱 현장 가서 팔짱 딱 끼고 그냥 약간 이렇게만 하시는 줄 안경 쭉 알았는데 펴 올리고. 안경 딱 이렇게 올리고 저도 그런 줄 알고 들어왔는데 현실이 다른 걸 보고 고민을 많이 했죠. 여기가 나의 길인 것인가. 2022년 6월에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시행 전과 후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우선 자부심인 것 같아요. 법이 없을 때는 화재조사 보고규정 훈령이라는 걸 가지고 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다 보면 그 형사님들은 괜찮은데 파출소 직원분들은 잘 모르세요. 감식팀이 올 때까지 건들지 마세요. 네가 뭔데 왜 그 현장을 만지세요? 네가 만들면 현장이 오염돼요.
그래서 그때 그 파출소 직원분들과 언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명찰도 차고 다니고요. 그리고 저희 법에 근거해서 화재조사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문제 되시면 저 뭐 기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아무 말 안 하시고 저 뒤에 가 계세요. 요즘은 형사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제발 좀 건들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자료 다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놔두시라고. 지금까지 화재 조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되게 뿌듯했던 경험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화재 피해 주민들과 관련된 현장들이에요. 인덕션 화재였는데 인덕션 화재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감정을 이제 보낸 거죠. 관련 업체들 불러서 감식도 하고. 신고하셨던 분이 결혼한 지 한 2달인가 되셨더라고요. 집은 주방부터 해서 다 타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펑펑 울면서. 그 제조사 측에서 아직은 화재 조사 관련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가 없다. 제가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중간에서 이렇게 허브 역할로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제조사 담당자랑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분의 신혼생활에 조금 눈물이 나는 상황이었지만 그 눈물을 빠르게 닦아주는 역할을 제가 했다. 이것 또한 화재 조사관의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7시간, 8시간을 현장에서 정말 한 2만 보, 3만 보를 걸으면서 CCTV 찾고 발화지점 발굴하고 발화지점 복원한 상태에서 발화원이 나왔을 때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고 이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좀 아쉬움이 남는 현장도 있을 것 같아요. 단독주택에서 독거노인으로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 외출하고 돌아온 사이에 화장실에 놓아둔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세탁기만 딱 한 대 전소되고 끝났어요. 제조사랑 합동감을 실했는데 명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으면 배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세탁기를 다시 싸 들고 그 소방에도 연구원이 있습니다. 감정기관에 그 세탁기를 의뢰해서 박사님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화재 원인을 찾아달라. 지금 제조사랑 싸우고 있다. 박사님들도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세탁기 내부에서 발화됐다는 건 다 보이지 않냐 해서 박사님도 다 인정해 주셨거든요. 한 달인가를 박사님께서 파셨는데 내부에서 발화된 것은 맞다. 근데 발화는 소외가 심하여 찾을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저는 그걸 가지고 제조물 책임법을 입히기 위해서 제조상 분량해서 원인을 썼거든요. 제조사에게 그 내용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조사에서 이렇게는 우리가 줄 수 없다. 발화원이 명확하지 않다. 필요하시면 할머니께서 민사재판을 신청하시면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할머니께서는 세탁기 하나 때문에 어떻게 재판을 하겠냐 라면서 우리 소방관 고생했는데 미안하다 난 못하겠다 라는 말 듣고 이 A라는 제조사 말고 B, C, D 이런 전기 제품을 만드는 AS 센터를 다 찾아다녔어요. 혹시 세탁기에서 화재 날 만한 것들 좀 얻어보려고. 근데 그분들도 답변을 잘 안 해주고 결국은 발화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안타깝고 아쉽고 화가 나요. 인명피해 발생된 현장에 가면은 인간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면서 또 하나의 또 무력함이 또 다가오죠. 내가 조금 더 앞선 현장에서 잘 했더라면 그런 리스크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대국민 홍보라든지 그런 정책에 조금 더 보탬이 됐더라면 이런 화재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많은 안타까움이 들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천주교 신자인데 그런 현장에 가게 되면은 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경북 문경에서 사고가 났고 동료 대원들이 순직을 하셨잖아요. 동료를 하늘나라로 보낸 그런 현장에도 혹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런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그쪽으로 같이 조사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저도 그때 근무하는 도중에 문경 사고를 발생했다라는 본부 접보를 받고 바로 이제 광역조사로 투입해서 현장을 갔었는데 지금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돌아가셨던 한 분은 저랑 같이 구미소방서에서 근무했던 분도 있었거든요. 안타깝죠. 그리고 너무 힘들고요. 1차 때 하고 내 트라우마에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2차, 3차는 난 못 나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 화재의 원인이나 양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가장 주목하는 화재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주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리튬이온 배터리. 요즘은 모든 그 어린이 장난감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값싸고 그 다음에 오래 쓸 수 있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거든요.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걸 소비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화재가 나버리면 다 타버리고 찾기가 힘들고요. 우리가 입증하기도 힘들어요. 제조사에서는 계속 반박을 하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화재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그쪽에 대해서 더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요즘 핫한 분야죠. 네, 리튬이온 배터리. 또 제 전공입니다. 실제로 좀 아쉬운 게 이런 배터리 관련 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들을 좀 정립했을 수 있었어요. 근데 타이밍을 많이 놓쳤죠. 대응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다라고 보는데 감측 분야는 사실 아직도 조사관 분들이 막막하게 생각을 하세요. 배터리가 사실 다 타고 나면은 다 시커먼 뭐 잿가루처럼 보이거든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안에 뭐 양극과 음극, 전해질, 분리막, 폴리머의 파우치 뭐 여러 가지 부속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전문 지식이 없는데 구분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조사관 양성 교육에 배터리 전문가가 들어가서 교육하는 시스템이 거의 드물다. 조사 쪽에서도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연구라든지 감식에 관련된 과목을 개설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안 되다 보니 조금 원인 미상률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이 시스템이 조금 안타까운 거죠.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화재조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화재조사의 분야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뭐가 있는지. 전문 분야인데도 조직 내에서 신경을 많이 안 써주세요. 조직에서 조금이나마 밀어주면 지금 여기 일하고 있는 조사관들은 더 많은 일을 할 건데 역량을 보이려고 하는 조사관들마저도 뒤로 잡아당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없어진다라는 거. 제발 좀 우리 조직에서 전문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10년 차, 8년 차 이렇게 되셨잖아요. 도대체 화재조사관의 매력은 뭡니까? 마약이죠. 한 번 빠지면 성취감? 저희가 생각하는 성취감인 것 같아요. 땅을 파고 다시 복원을 해서 내가 뭔가를 찾아내서 이런 성취감. 이런 거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것보다는 이 조직에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남아있는 내 다음을 위해서 내가 한 발자국 더 띄워줘야지 우리 조직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보고 계속 가는 거 아닐까? 저희 선배님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걷는 것 같아요. 일부 국민분께서는 그냥 불이 나면 불만 끄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화재 조사를 왜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방적 차원이 제일 강합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짐으로써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제조사나 이런 쪽에다가 이런 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지 마. 그게 이제 만두이니아 김치냉장고 사건이거든요. 화재소관들께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또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혹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전기 사용하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지금도 많이 쓰고 계세요. 그 데지코 콘센트 그 가정에서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많이 쓰시는데 그 데지코에 3개, 4개의 가전제품을 꽂게 되면 부하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전제품을 꽂고 그 플러그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방치하게 되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결국은 콘센트가 꺾어집니다. 그럼 저쪽 분량에서 화재가 또 발생하기도 무의식적으로 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부터 내가 조금씩 없앤다면 우리 화재가 많이 줄을 건데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나겠어? 나한테 화재가 나겠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나한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는 가끔 주변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당연한 건 없다. 안전과 재난에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분명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소방 공무원들도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리스크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방계의 코난 오문근 강경석 소방관과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든 최선을 다하는 그대가 바로 우리의 영웅입니다. 수다 톡 캬!